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괜히 손잡이를 꼭 잡게 되시나요? 한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나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두 번, 세 번 힘을 주고 겨우 일어나는 자신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마음속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방향만 바로 잡으면 단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성큼 오르고 횡단보도도 여유롭게 건널 수 있는 힘, 그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고 하십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단백질이 계속 모자랐다는 점입니다.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은 비슷한데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는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쉬어야 하는지,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앉았다 일어나기가 버거운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근육을 되돌리는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의 엔진일 뿐 아니라 몸의 단백질과 에너지를 비축하는 창고입니다. 감염이나 수술처럼 몸이 힘들 때 이 창고에서 재료를 꺼내 상처를 복구하고 면역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가만히 두면 창고가 점점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후 조금씩 줄다가 50대부터는 더 빨라지고 70대에는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조금만 줄어도 실제로 낼 수 있는 힘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걷는 게 불안해지고 장보기가 힘들어지고 외출을 피하게 되면 다시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올바른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중 60kg 기준 하루 70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만으로 채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쓰기 쉬운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만 생활에 넣어도 한 달 뒤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첫째, 북어채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100g의 단백질이 매우 높고 염분 부담이 적어 시니어에게 쓰기 좋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유신이 풍부합니다. 팁은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 물에 살짝 불려 부드럽게 한 뒤 사용하면 소화에 유리합니다. 아침에 달걀을 풀어 북어국을 끓이면 속이 편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집니다. 간단히 잘게 찢어 두부와 채소에 묻혀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청국장 가루입니다. 끓이지 않고 바로 넣어 먹을 수 있어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채우고 냄새 부담이 적습니다. 물, 우유, 두유에 한두 스푼 타서 드시거나 된장국 마지막에 살짝 넣어 풍미를 올리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와 견과류를 섞으면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농축되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칼슘과 유익균이 장 건강과 뼈 건강을 함께 돕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보에 무가당 요거트를 붓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받쳐두면 걸쭉한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아래로 떨어진 맑은 유청은 버리지 말고 죽이나 밥 지을 때 활용하면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렌틸콩입니다. 불리지 않아도 금방 익고 소화가 잘 됩니다. 담백해 샐러드, 수프, 밥, 카레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삶아 한 주먹씩 소분해 냉장 냉동 보관해 두고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카레에 더하거나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보세요.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삶은 렌틸콩을 더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훌륭한 한 접시가 됩니다. 다섯째, 고등어입니다. 단백질은 기본이고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제공합니다. 심장과 혈관, 뇌 건강, 근육 기능과 뼈 건강에 동시에 유익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 꾸준히 먹기에 좋습니다. 굽는다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약불로 천천히 익히세요. 유산지로 감싸 구우면 연기와 탄맛을 줄이고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고온은 피하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먹는 요령입니다. 첫째, 한 끼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60kg 기준 끼니당 25에서 30g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인슐린이 아미노산의 근육 이동을 돕습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세요.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 사용하고 찜,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만드세요. 넷째, 가벼운 근력 운동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에 드는 물병, 의자에서의 스쿼트, 벽 밀기 같은 안전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 청국장 가루 한 큰술, 삶은 계란 1개, 견과류 한 줌방울,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곁들이고 맛을 위해 꿀 소량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소금을 아주 살짝 더합니다.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과 류신, 칼슘, 유익균, 항산화 성분을 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를 메인으로 합니다.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시금치 나물 같은 잎채소 반찬과 현미밥을 곁들이면 오후까지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은 북어채, 달걀국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어채와 달걀에 햇빛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비타민 D를 더하고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합니다. 밥은 소량의 현미로 마무리해 포만감은 유지하고 위 부담은 줄입니다. 이 구성대로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90g 안팎으로 맞춰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에 류신이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북어,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유제품에 류신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위주의 날에는 렌틸콩과 두부를 충분히 더해 균형을 맞추세요. 현실적인 실행 팁도 드리겠습니다. 장볼 때 북어채, 렌틸콩, 그릭 요거트 혹은 무가당 요거트, 고등어, 청국장 가루, 견과류를 기본 장바구니로 정해 두세요. 주말에 렌틸콩을 한번 삶아 소분해 두면 평일이 쉬워집니다. 고등어는 유산지 굽기와 환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안전을 지키세요. 외식이 있는 날엔 그릭 요거트와 삶은 계란만이라도 챙겨 끼니당 단백질 목표를 유지하세요. 물은 충분히 드시고 잠은 규칙적으로 자야 근육 회복이 원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계획을 시작하면 일주일쯤 지나 가벼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식후 나른함이 줄고 계단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둘째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매끈해지고 걸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주에는 보폭이 넓어지고 숨이 덜 찹니다. 넷째 주에는 손잡이를 찾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확실히 하려면 끼니당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자극이 들어오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용기와 내일도 계속하는 꾸준함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아침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 준비했는지, 점심에 단백질 반찬이 접시에 올라와 있는지, 저녁에 북어국이나 생선 혹은 대체 단백질을 챙겼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는지,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덧붙입니다. 만성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은 개인 상태에 맞는 양을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세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없고 안전한 범위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을 만들어도 좋고, 마트에 가서 북어채와 고등어, 렌틸콩, 청국장 가루를 장바구니에 담아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한 달 뒤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근육을 지킨다 라고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내일 식탁을 바꾸고 다음 주의 걸음을 바꾸고 한 달 뒤에 계단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활력 있는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